사람들은 흔히 착각한다. 말을 잘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유창한 화술, 재치 있는 농담, 순발력 있는 대응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평생 수많은 인재를 만나고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태도이고 품격이며 그 사람이 지닌 내면에 정돈된 힘이다.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는 경우를 나는 수없이 목격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첫째, 그들은 듣는 사람이었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의미를 헤아리려는 자세가 담긴 침묵이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로 본질을 꿰뚫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의 말은 무게가 달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 재치 있는 화술보다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듣는 능력은 말하는 능력보다 훨씬 고귀한 덕목이다. 둘째, 그들은 일관된 태도를 지켰다.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때로 변덕스럽게 보인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상대에 따라 태도를 달리한다. 하지만 말이 적은 사람이 지닌 일관성은 그 자체로 신뢰가 된다. 나는 확신한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보다 변하지 않는 태도를 더 기억한다는 것을. 약속을 지키고 원칙을 고수하며 누구에게나 같은 품격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침묵은 웅변보다 강하다. 셋째, 그들은 행동으로 말했다.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은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보고를 받았다. 말로만 그럴듯한 계획을 늘어놓는 사람과 말은 서툴지만 묵묵히 실행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짜인지 명확해진다.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 약속을 실천하고 책임을 완수하며 맡은 바를 묵묵히 해내는 사람. 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무겁다. 넷째, 그들은 필요한 말만 했다. 말이 적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말을 절제한다는 의미다. 나는 평생 간결함의 힘을 믿어왔다. 군더더기 없는 한 문장이 장황한 연설보다 사람의 가슴에 박힌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정제된 언어를 구사한다. 그들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입을 열 때 귀를 기울인다. 희소성이 가치를 만든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말솜씨가 없다고 자책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당신은 다른 것을 갈고 닦아야 한다. 경청하는 능력, 흔들리지 않는 태도, 실천하는 힘, 절제하는 지혜를. 사람의 마음은 화려한 말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품격 있는 침묵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얻어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실이다. 당신이 과묵하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히 여기라. 그리고 그 침묵을 품격으로 채우라. 그때 비로소 당신은 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좌절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기업 경영의 최전선에서 살아오며 깨달았다.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며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계단일 뿐이다. 실패가 아니라 시험이다. 나는 확신한다.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 오직 시험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패라 부르며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시험이라 여기며 다시 일어선다. 이 차이가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른다. 기업을 경영하며 나는 수없이 넘어졌다. 시장의 변화, 경쟁자의 출현, 예측하지 못한 위기.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려는 것이다. 이 하나의 관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낙관이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사람과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 그 차이가 바로 낙관의 유무다. 한 마리 벼룩이 가르쳐준 진실 내가 젊은 시절 겪었던 일이 있다. 그것은 사소한 경험이었지만 내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긴 깨달음이었다. 어느 날 나는 벼룩을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 관찰했다. 벼룩은 처음에 있는 힘껏 뛰어올랐다. 그러나 번번이 뚜껑에 부딪혔다. 시간이 지나자 벼룩은 뚜껑에 닿지 않을 만큼만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뚜껑을 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벼룩은 더 이상 높이 뛰지 않았다. 뚜껑이 사라졌는데도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전율했다. 저 벼룩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나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뚜껑을 스스로 만들어 그 안에 갇힌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뚜껑은 이미 열려 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다. 낙관이란 그 열린 뚜껑을 보는 능력이며 다시 한번 있는 힘껏 뛰어오를 수 있는 용기다. 나는 그 후로 사업에서 어떤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벼룩을 떠올렸다. 나는 저 벼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을 것이다. 이 다짐이 나를 끊임없이 전진하게 만들었다. 비관하는 자와 낙관하는 자의 차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비관하는 자와 낙관하는 자. 비관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이유를 찾는다. 왜 안 되는가? 무엇이 나를 막는가? 누가 나를 방해하는가? 그들은 환경을 탓하고 운을 원망하며 타인을 비난한다.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제자리에 머문다. 반면 낙관하는 사람은 같은 문제 앞에서 길을 찾는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그들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행동으로 나아간다. 같은 시간 안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이 차이를 목격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임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고 어떤 임원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전자는 과거에 머물렀고 후자는 미래를 열었다. 낙관은 선택이다. 사람들은 낙관을 타고난 성격이라 여긴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낙관은 선택이다. 매 순간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다. 어려움 앞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끝으로 볼 것인가? 시작으로 볼 것인가? 벽으로 볼 것인가? 문으로 볼 것인가? 무덤으로 볼 것인가? 씨앗으로 볼 것인가? 나는 수십 년의 경영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낙관적인 사람이 반드시 더 많은 행운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단지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해석이 전혀 다른 행동을 낳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마지막 당분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중반을 지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말라. 그것은 당신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마의 시간이다. 보이지 않는 뚜껑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 그 뚜껑은 이미 열려 있다. 비관은 쉽다. 이유를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은 용기를 요구한다. 길을 찾는 것은 의지가 필요하다. 선택하라. 당신은 이유를 찾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길을 찾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낙관하는 자만이 미래를 소유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 그들은 자본, 전략, 기술, 인맥을 이야기한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바로 신의, 즉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집을 팔아서라도 약속을 지켰다. 젊은 시절 나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로 위기가 찾아왔다. 자금이 부족했고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다. 그때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상황을 설명하며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약속을 지키거나 많은 이들이 전자를 선택했을 것이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조언했다. 상황이 어려우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나는 내가 살던 집을 팔았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약속을 이행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가 지킨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토대라는 것을. 내가 만약 그때 약속을 어겼다면 나는 평생 그 선택에 갇혀 살았을 것이다. 편리함을 선택할 때마다, 원칙을 굽힐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나를 정당화했을 것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되찾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한다. 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의 기업 경영을 통해 깨달았다. 진짜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사업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 기술이 뒤처져도 다시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한번 잃으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용이다. 신용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래처를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는 뜻이다. 당신의 말에 더 이상 무게가 실리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아무도 믿지 않게 되며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작은 이익을 위해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 그들은 당장은 손실을 피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람들은 기억한다.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을, 한 번 신의를 저버린 사람을. 신의는 가장 큰 무형자산이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재무제표를 본다. 자산, 부채, 자본 모두 숫자로 표현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그 어떤 재무제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신용이라는 무형자산이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게는 자본이 없었다. 기술도 부족했고 경험도 일천했다. 하지만 내게는 한 가지가 있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 그 원칙을 지켜나가며 조금씩 신용을 쌓았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나를 믿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면 의심하지 않았고 내가 약속하면 안심했으며
내가 보증하면 신뢰했다. 그 신용이 자본이 되었고 기회가 되었으며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나는 확신한다. 시내만큼 강력한 경쟁력은 없다는 것을. 기술은 모방할 수 있고 전략은 베낄 수 있으며 자본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은 오직 시간과 일관된 행동으로만 쌓을 수 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다. 작은 약속이 전체를 만든다. 사람들은 큰 약속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작은 약속이야말로 당신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겠다는 약속, 전화를 다시 걸겠다는 약속,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이런 사소한 약속들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말해준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이런 원칙을 지켰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작은 약속도 반드시 기록했으며,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약속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나의 상표가 되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은 고통스럽다. 솔직히 말하겠다. 신의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큰 희생을 요구한다. 내가 집을 팔았던 것처럼 당장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상황이 변했으니 약속을 수정하자고, 여건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정말로 이해해준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 자신이다. 한 번 약속을 어기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진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은 점점 자신의 원칙을 굽히게 된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이라는 사람의 중심이 흔들린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했다. 한 번의 예외가 만들어낼 습관을, 한 번의 굴복이 만들어낼 타협을.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더라도 원칙을 지켰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말, 나는 인생의 황홍이에 서서 돌이켜본다. 내가 쌓아온 것들, 내가 이루어낸 것들, 그 모든 것의 토대에는 신의가 있었다.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아직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한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떤 분야에 있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굽히지 말라.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사업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은 한번 잃으면 평생 되찾기 어렵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야 할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당신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격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다움의 시작이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생각만 하는 사람과 생각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을 기업 경영의 현장에서 살아오며 깨달았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지능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행동하는 용기, 시작하는 결단력이었다. 생각이 많은 것은 미덕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신중함을 미덕으로 여긴다. 충분히 분석하고 철저히 검토하며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그 많은 생각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완벽한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하지 못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이 많다는 것은 때로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다. 실패가 두려워서, 손해가 무서워서,
비난이 겁나서 끝없이 생각만 한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마비시킨다.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해야 해. 위험 요소를 더 검토해야 해. 이렇게 변명하며 평생을 생각 속에서만 산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뛰어난 머리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뛰어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위대해지지 못했다. 다른 이들이 계산할 때 나는 행동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본다. 주변 사람들은 위험성을 이야기했다. 시장 분석이 부족하다고,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모두 옳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시작할 이유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나는 시작했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었다. 모든 위험을 제거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나는 알았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완벽하게 준비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여전히 손익을 계산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시장에 뛰어들어 있었다. 그들이 회의실에서 토론하고 있을 때 나는 현장에서 배우고 있었다. 그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나는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물론 실수도 했다. 예상치 못한 난관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켰다. 행동하지 않았다면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경험들이었다. 야, 해봤어. 내가 임원 회의에서 자주 던졌던 질문이 있다. 누군가 어떤 일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위험하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물었다. 야, 해봤어. 이 간단한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해보지 않았다. 단지 생각으로만 판단했을 뿐이다. 과거의 경험에 기대어 다른 사람의 실패를 근거로 자신의 두려움을 정당화하며 안 된다고 결론 내렸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해본 사람들이 만들어간다. 다른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직접 해본 사람, 위험하다고 할 때 뛰어든 사람, 안 된다고 할 때 방법을 찾은 사람. 그들이 역사를 쓴다. 나는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던졌다. 나는 해봤는가? 아니면 그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자기 검열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했다. 행동하지 않는 것에 진짜 비용 사람들은 행동의 위험만 계산한다.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체면을 잃을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행동하지 않는 것의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다. 나는 말한다. 행동하지 않는 것의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첫째, 당신은 기회를 잃는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이미 행동하고 있다. 당신이 완벽을 기하는 동안 기회의 창은 닫힌다. 둘째, 당신은 성장하지 못한다. 실제로 해보는 것만큼 강력한 배움은 없다.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부딪혀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이론 속에 머문다. 셋째, 당신은 후회하며 산다. 인생의 황홍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만약 그때 시도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평생 당신을 괴롭힌다. 완벽한 준비는 환상이다.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는 생각.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충분한 자본이 모이면, 완전한 계획이 서면 그때 움직이겠다는 다짐.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상이며 행동하지 않기 위한 핑계다. 실제로 성공한 사업들을 보라.
그것들이 처음부터 완벽했는가? 아니다. 모두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수정되고 개선되며 완성되어 갔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이것이 내가 목격한 진실이다. 행동이 두려움을 이긴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진다. 두려움은 생각 속에서 자란다. 당신이 생각만 하고 있는 동안 두려움은 점점 더 거대해진다. 실체도 없는 위험들이 당신의 상상 속에서 괴물로 변한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일단 행동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두려움이 줄어든다. 실제로 부딪혀보니 생각만큼 무섭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생기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 나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생각으로 키우지 않았다. 행동으로 깨부쉈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다. 마지막 조언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생각만 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만 생각하고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움직여라.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계산하고 뛰어들어라. 당신이 생각하는 동안 세상은 변하고 있다. 기회는 사라지고 있으며 시간은 흐르고 있다. 생각은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결코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 나는 물었다. 야, 해봤어.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해봤는가? 아니면 아직도 생각만 하고 있는가? 행동하라. 불완전하더라도, 두렵더라도,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자만이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배운 가장 확실한 진리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나는 돌아본다. 내가 걸어온 길을, 내가 쌓아온 것들을, 그리고 내가 남길 것들을.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운가? 무엇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나는 그런 질문에 관심이 없다.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 하나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인생은 거대한 공사장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건물을 짓고 공장을 세우고 조직을 일궈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사장이라는 것을. 공사장에는 설계도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지반이 나오고 날씨가 변하며 자재가 부족해진다. 하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는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아내며 끊임없이 전진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계획은 없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당신은 매일 현장에 나가서 주어진 자재로 가진 도구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쌓아 올려야 한다. 어떤 날은 많이 쌓아 올리고 어떤 날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어떤 때는 빠르게 진행되고 어떤 때는 답답할 만큼 더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일 한 벽돌씩이라도 쌓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 앞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서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후회하지 않는 삶, 내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아직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라. 후회 없는 삶이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며 고통받지 않는 삶도 아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다.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하라. 낙관하라.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신의를 지켜라.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의 신용을 지켜라. 그리고 행동하라.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산다면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내가 남기고 싶은 것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묻는다. 기업인가, 재산인가, 명성인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기업은 흥망을 거듭하고, 재산은 쓰이면 없어지며, 명성은 세대가 바뀌면 잊힌다. 내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태도다. 삶을 대하는 자세, 어려움을 마주하는 용기, 사람을 대하는 품격, 이것들이야말로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다. 나는 바란다. 내가 살았던 방식이, 내가 지켰던 원칙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 되기를, 완벽한 롤모델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하나의 예가 되고 싶을 뿐이다. 마지막 당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당신에게도 내게도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 당신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다. 그 시간으로 무엇을 쌓아 올릴 것인가? 후회를 쌓을 것인가? 아니면 자긍심을 쌓을 것인가? 변명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성취를 쌓을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인생이라는 공사장에서 당신은 건축가이자 인부다. 설계도를 그리는 것도 당신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당신이다.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 없다. 나는 이제 내 공사장을 정리하는 중이다. 돌이켜보니 완벽하지는 않았다. 비뚤어진 곳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해 한 벽돌씩 쌓았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사람은 살아보니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이며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당당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다.